네, 멘토님들 안녕하세요. 황인강TV의 크라켄 예천입니다. 하겐강. 학원이 학교처럼 전인교육의 장랑이잖아요. 이게 성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본업에 가장 이렇게 접해 있는 내신 시험 대비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진도를 나가거나 선행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수업이 있다가 학교 내신 이제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그 앞으로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내신 기간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기간 내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하나요? 그것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대형 학원의 시스템이라던가 중소학원에서 진행하는 방식, 심지어는 아예 내신 대비를 안 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안 하는 학원은 왜 안 하는 거죠? 일단은 영어학원 같은 경우 그런 데를 많이 봤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수능 영어를 준비한다라는 취지에서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시험 전에 일주면 일주, 이주면 이주 이렇게 해서 특별히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학원비를 내고 원비를 내고 내신 대비를 해주는 클래스를 조그맣게 열고요. 나머지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는 친구들은 그냥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내신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내신 시험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진도 원래 나가는 대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내신 시험 준비하는 방식이 대형 학원이나 중소형 학원의 차이가 있나요? 스탠다드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같은 학년에 클래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팀별로 모여서 여러 가지의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기간 동안에 진행해야 되는 내신 대비 휴제를 다 완료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추가적인 문제를 이렇게 가위바위보 반끼리 경쟁을 시켜서 주기도 하고요. 또는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를 놓고 스티커를 붙여서 먼저 스티커 완료된 친구들한테 시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본인들 사실 목표 점수 같은 거를 크게 이렇게 대자보처럼 써서 교실 뒤에다 붙여요. 아이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보고 경쟁할 수 있게끔 그 목표 점수에 도달하면 뭘 줄 테니까 공부를 해라 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는,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의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중소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 시스템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문제풀이를 주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부여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 같은 거 많이 부족한 건 맞죠. 네, 결과적으로는 선생님들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또 활용을 해서 선생님들의 기본 역량으로 진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다 문제풀이가 주로 되는 게 시험 대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엄청나게 푼다. 그 문제들은 다 어디서 충당을 하나요? 사실은 지난 한 20년까지는 20년부터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족보 땡컴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학교 내신 문제들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수집을 해서 타이핑을 쳐서 그걸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멘토님들 대부분 아실 텐데요. 예전에는 거기서 저희가 그냥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필요한 문제들을 직접 드래그해서 편집해서 썼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학습 관리 솔루션들이 나와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냥 그걸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요즘 나오는 새로운 것들은 예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만약 어떤 특정한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럼 거기에 틀린 문제들을 시험 기간 때 틀린 문제들만 다 취합을 다시 합니다. 수기로. 그래서 그 문제들만 다시 짜기기를 해서 아이들의 그 시험 대비를 위한 오답 노트 이런 거 만들어 줬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시중 문제집이 다 들어있어요. 문제집을 선택을 하고 이 친구가 몇 페이지 몇 번 틀렸다가 번호만 클릭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유사 문제들로 계속 문제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문제를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예전처럼 일일이 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문제를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필요한 단원을 지정하면 단원별로도 필요한 수량만큼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학생들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풀었던 문제를 중복 문제를 빼서 기출하는 것도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이거 많이 좋아졌네요. 안 쓸 수가 없겠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바로 직전 날이 되면 저희가 통상 수업 직전 대비, 직전 보충이라고 하겠죠. 그걸 보통 직보라고 하는데, 직전 날에 아이들을 빨리 모아서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거를 마지막으로 실시를 해서 귀가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효용성이 좀 있어요? 정말 다음날 나와야 될 어려운 별변형 문제인데 직보 때 그걸 딱 때려 맞췄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원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닌 이상은 크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애들이 시험이 끝나면 나 시험 끝났으니까 이번 주 학원 안 갈래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또 이제 학교가 여러 군데 있다 보면 여기는 지금 시험 대비 중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 핑계로 학원 안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출석일에 결손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직전 보충 같이 애들을 불러서 수업을 해줬으니 뒤에 결석하는 거 가지고는 컴플레인을 걸지 말아라. 뭐 일종의 컴플레인 방지책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학원의 이 면피 작전 이런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네,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딱 그 정해진 것만 푸니까 효용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잘 따라온다라고 한다라면 본인이 틀렸던 문제 또 풀고 유사 문제 또 풀고의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실효성, 그러니까 시험 대비 기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성과는 충분하긴 한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안 따라오는 친구들은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낙오하는 애들도 좀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 100점 맞는 친구들은 문상을 주는 거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하고 있어요. 90점 이상 문상을 주거나 아니면 뭐 전교 1등이라는 걸 학교에서 이렇게 확인을 끊어주면 뭐 수강료를 이렇게 장학금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낙오할 가능성이 없는 친구들의 얘기고요. 네, 잘 안 따라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래 어차피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동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직전 시험에 대한 점수 대비 몇 점을 상승을 시켜라 와 같은 경우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동기부여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먼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생들은 안 와요 그냥? 일단은 모두 시험이 끝난 날 이제 애들이 이제 늘어질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경쟁력이라는 건 누가 빨리 시험에 대한 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음 시험 준비를 하느냐이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엔 학원에선 최대한 어쨌든 시험 끝난 친구들을 학원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학교를 기준으로 요날 수업은 다 들어와라. 너네 시험 볼 때 고생했으니까 한 타임만 수업을 하고 아니면 이제 너 한 타임 정도 너네 시험지 학교에서 본 시험지에 대한 질문 받아주고 나머지 한 타임 정도는 맛있는 거 사줄게, 뭐 피자 사줄게, 떡볶이 사줄게 라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라도 일단은 아이들이 학원에 들어오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날은 저도 불러주세요. 저도 피자 먹으러 가게. 제가 학원을 이제 안 그렇구나. 네, 오늘은 학원의 시험 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자 얘기로 끝난 것 같은데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